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요. 구매 결정에 관한 아주 짧은 글 하나요. 근데 이게 단순히 뭘 살까 하는 뭐 쇼핑 팁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나는 어떻게 결정하는 사람인가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글이었어요. 그렇죠. 쇼핑 얘기를 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우리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만드는 그런 글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글에 담긴 지혜를 한 두 가지 축으로 나눠서 좀 깊이 있게 살펴보는 거예요. 아, 두 가지 축이요? 네. 첫 번째는 후회하지 않는 구매를 위한 아주 현실적인 과정.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결정을 내리는 바로 당신의 그 마음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제대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특히 모든 게 막 지금 바로 클릭 한 번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오히려 기다리라고 말하는 게 전 되게 흥미로웠어요. 아, 그 지점. 네. 단순히 좋은 물건 싸게 사는 기술, 이걸 알려주는 걸 넘어서 올바른 결정이 우리의 마음 상태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어쩌면 요즘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네요. 그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후회라는 감정이에요. 글에 이런 문장이 나오잖아요. 대충 검색하고 결정해서 구입하면 나중에 더 싸고 좋은 제품을 보게 됐을 때 후회를 하게 됩니다. 아, 이거 정말 제 얘기 같아서 좀 뜨끔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정말 큰 맘 먹고 비싼 코트를 하나 샀거든요. 이건 진짜 평생 입어야지 하면서요. 그런데 딱 이틀 뒤에 제가 산 그 쇼핑몰에서 추가 20% 쿠폰을 뿌리는 거예요. 그 기분 너무 잘 알죠. 약간 배신감마저 드는 그 순간. 정말 속이 쓰리더라고요, 진짜. 볼 때마다 저 코트 20%더 저렴했던 코트 막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이 글은 바로 그런 후회의 감정에 대해 아주 명확하고 단순한 해결책을 제시해요. 다양하게 검색하고 하루, 이틀, 일주일 이상 검색을 하고 구입을 해야 합니다. 일주일 이상. 네. 근데 솔직히 일주일이요. 스마트폰 하나 사는데 일주일씩이나 검색하는 게 좀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너무 많이 알게 돼서 결정하기 더 어려워지는 뭐 결정장애? 이런 데 빠질 수도 있고요. 아주 현실적인 지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냥 시간을 때우라는 게 아니죠.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아, 무엇을? 네. 그래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알아볼수록 더 알게 되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고 더 나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최저가를 찾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최저가 검색 이상의 의미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 노트북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처음에는 아마 가격, 디자인, 브랜드 한 이 정도만 볼 거예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을 갖고 관련 리뷰 영상을 보고 사용 후기를 찾아보다 보면 처음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내가 하려는 작업에는 이 CPU가 더 낫구나. 이 디스플레이의 색 재현율이라는 게 내 만족도에 중요하겠네. 나는 글을 많이 쓰니까 키보드 타건감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식으로요. 와, 그러네요. 처음에는 그냥 예쁘고 싼 노트북을 찾다가 일주일쯤 지나면 내 작업 스타일에 가장 최적화된 노트북을 찾게 되는 그 과정으로 바뀌는 거군요. 지식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네요. 학습 활동으로 예방하는 아주 현명한 투자 활동인 셈이죠. 아, 후회를 막는 투자.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한 정보 소비자가 아니라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를 갖춘 현명한 결정자로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말하는 실수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몇만 원 아낀다는 의미를 넘어서 나 자신의 필요와 욕망에 대해 더 정확히 알게 된다, 이런 의미까지 포함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후회라는 비용을 막는다. 이건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 글이 정말 재밌어지는 건 이 다음부터더라고요. 실용적인 방법론에서 갑자기 심리학의 영역으로 훅 넘어가잖아요. 맞아요. 우리의 감정을 결정의 가장 중요한 신호로 삼으라는 조언이요. 내 마음이 급한 것 같으면 결정하지 마세요. 이 문장을 읽는데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저는 이 부분이 이 글의 백미라고 생각해요. 보통 우리는 급하다는 느낌을 빨리 행동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한정 수량, 오늘만 이 가격, 이런 거요. 바로 그거죠. 그런 마케팅 문구들이 바로 그 조급함을 자극해서 우리의 지갑을 열게 만들고요. 그런데 이 글은 그 조급함의 정체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 기회를 놓치면 바보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데. 네, 글은 그 급한 마음의 정체를 이렇게 설명하죠.
내 마음이 급하다는 것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생각을 뒤집는 해석이에요. 준비가 덜 됐다. 네, 조급함은 엑셀을 닮아라는 신호가 아니라 일단 멈춰. 아직 정보나 확신이 부족해. 라고 경고하는 브레이크나 빨간불이라는 뜻이니까요. 아,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스템 1, 즉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사고가 시스템 2라는 이성적인 사고를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그런 전형적인 상황인 거죠. 시스템 1과 시스템 2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은 제 감정적인 뇌가 저거 당장 사야 해라고 소리치는 건데 사실은 제 이성적인 뇌는 아직 계산을 끝내지 못한 상태다라는 신호군요. 정확해요. 내 안의 논리적인 판단보다 감정적인 욕구가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혹시 뭔가에 쫓기듯 혹은 누군가에게 떠밀리듯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그 결과가 만족스러웠나요? 아마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 이 글은 바로 그 지점을 짚으면서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해 라는 그 느낌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위험 신호로 간주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단순히 물건 살 때뿐만이 아니네요. 예를 들어서 이직 제안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내일까지 결정해달라고 하면 마음이 엄청 급해지잖아요. 그렇죠. 엄청나죠. 그럴 때 내린 결정이 나중에 보면 항상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바로 그럴 때 이 원칙이 힘을 발휘하죠. 그리고 글은 그 조급함과 완벽하게 대조되는 이상적인 상태를 명확하게 제시해요. 바로 내 마음이 평온하고 안정이 됐을 때 결정하는 것. 이것은 구매나 이직 같은 외부적인 행위의 질이 우리 내면의 안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상태와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통찰이에요. 외부의 선택이 내면의 거울이다. 그렇죠. 외부 세계에서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결국 우리 내면 세계의 상태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라는 거죠.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그냥 기분이 좋은 상태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건 단순히 낙관적이거나 기분이 좋은 상태와는 달라요. 이 글의 맥락에서 평온하고 안정된 상태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선택지를 다 고려했고 각각의 장단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 내가 온전히 책임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드는 상태. 네, 그런 상태를 의미해요. 더 이상 외부의 자극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중심이 단단히 잡힌 상태죠. 조급함이 정보의 부족함에서 온다면 평온함은 삶의 충만함에서 오는 거예요. 마치 시험 공부를 완벽하게 다 끝낸 학생이 시험 전날 느끼는 그 차분함 같은 거겠네요. 더 이상 뭘 더 봐야 할지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상태. 모든 걸 다 봤으니까요.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그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외부의 압력에 의한 반응이 아니라 나의 자유의지에 의한 능동적인 선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결정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 그럼 이 모든 과정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충분히 알아보고 조급한 마음을 경계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 길고 어쩌면 귀찮을 수도 있는 과정의 최종 목적지가 뭘까요? 글은 아주 아름답고 힘있는 표현으로 결론을 내리죠. 평온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제대로 된 생명을 얻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구매를 넘어서 생명을 얻는다니 이건 대체 무슨 뜻일까요? 물론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굉장히 명확하고 깊어요. 생명을 얻는 결정이란 내가 선택한 그것이 내 삶의 공간 안으로 들어와서 후회나 스트레스, 골칫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만족감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계속해서 주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그 코트처럼 볼 때마다 20% 하면서 제 에너지를 뺏어가는 게 아니라 입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저를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한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거죠. 충동적으로 산 물건은 우리 집 한구석에서 나를 볼 때마다 넌 또 돈 낭비했어 라는 죄책감을 주는 죽은 존재에 가깝지만 신중하게 고른 물건은 사용할 때마다 나에게 기쁨과 자신감을 주는 살아있는 존재에 가까운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 네, 생명을 얻는다는 건 바로 이런 차이를 말하는 거죠. 그 결정의 결과물이 내 삶 속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말 그대로 살아 숨쉬게 되는 거예요.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제가 가진 물건들이 그냥 사물이 아니라 제 감정과 에너지를 계속 자극하는 존재들이었군요.
제 옷장에 걸린 그 코트는 확실히 죽은 결정의 증거네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글의 지혜를 더 큰 그림으로 확장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원리는 단순히 쇼핑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글은 제품 구매라는 아주 작고 일상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실은 인생의 모든 중요한 선택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셈이죠. 인생의 모든 선택이라면 아까 말했던 이직 같은 거요? 네, 스마트폰을 고르는 과정과 새로운 직장을 선택하는 과정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회사와 직무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다른 가능성들과 비교하며 내 마음이 조급함이나 불안감이 아닌 평온함과 확신에 찼을 때 내린 결정. 그런 결정으로 얻은 직장은 나의 커리어 속에서 제대로 된 생명을 얻게 될 거예요. 그곳에서 성장하고 배우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면서요. 반대로 누군가에게 등 떠밀리거나 지금이 아니면 안 돼라는 조급함에 휩쓸려 선택한 길은 계속해서 후회와 미련을 낳는 생명력을 잃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이사를 가거나 집을 계약하거나 혹은 연인과 미래를 약속하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관계를 맺는 일 모두 마찬가지예요. 급한 마음에 결정하지 말라는 조언은 그런 중요한 결정들 앞에서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원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짤먼 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현명한 쇼핑 가이드를 넘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한 의사결정의 원칙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본 글의 핵심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구매 후에 쓰라린 후회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조급함을 버리고 하루, 이틀, 일주일 이상 충분한 시간을 들여 알아보는 인내에 있다는 것. 둘째, 당신의 마음 상태가 결정의 가장 중요한 신호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조급함은 일단 멈춤 신호이고 평온함은 진행해도 좋다는 신호죠. 감정은 결정의 방해물이 아니라 가장 정직한 조언자인 셈이에요. 그리고 셋째, 이 모든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생명을 불어넣는 살아 숨쉬는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 글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what 보다 어떻게 선택하느냐, how 라는 과정과 그 선택을 하는 나의 상태에 집중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평온하고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 우리 삶 속에서 제대로 된 생명을 얻는다면 우리가 충동적이고 조급하게 내린 결정을 통해 우리 곁에 머물게 된 것들은 과연 우리 삶에서 어떤 종류의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을까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당신이 소유한 물건들을 한번 쭉 둘러보세요. 그리고 그 물건들이 어떤 마음 상태에서 당신에게 오게 되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